고1은 오늘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 자, 인수분해. 인수분해는 어차피 공통인수를 묶어내는 게 기본 베이스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만약에 인수분해를 하게 된다면 그거는 가장 무식한 방법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들한테 주어지는 그 인수분해 식들은 조금 식을 좀 다룬다는 느낌을 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문제화가 될 겁니다. 단순하게 인수분해 공식을 바로 적용하는 그런 문제는 재미없는 문제가 되겠죠. 솔직히 인수분해 파트에서는 그게 제일 무식한 거 아니야. 공식 외우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근데 뭐 공통인수를 묶어낸다든지 아니면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문자가 여러 개라서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서 인수분해한다든지 아니면 치환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어떠한 기교를 부려서 인수분해를 하는 것들이 당연히 중점적으로 다뤄지게 될 겁니다. 알겠죠? 인수분해 개념은 중3 때도 이미 우리가 다뤄봤기 때문에 고1 과정에서 인수분해는 몇 가지 공식이 더 추가되는 거고 그리고 보기차식도 이제 조금 집중적으로 다루게 됐고 그 다음에 치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그 좌우의 수가 똑같은 그런 상반방정식 형태인 그런 식도 다뤄보게 될 거고 문자가 여러 가지 있어서 내림차순 정리해서 하는 거 그리고 가장 특별한 것은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예요. 그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사실은. 방정식을 풀 때 앞으로도 방정식을 풀 때든 뭘 할 때든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할 겁니다. 왜? 어떤 x값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될까를 고민하는 거. 그 과정이 방정식에서도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인수정리가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지? 만약에 f2가 만약에 0이 된다. 그럼 x2 넣었을 때 0 된다는 거니까 fx는 x 빼기 2를 인수로 갖고 있다라는 뜻이 돼버리죠. 그죠? 오케이? 자, 요런 거를 써먹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 교재를 한번 보시면 자, 첫 번째 유형 2번 보세요. 1번은 공식이라서. 선생님 고양이를 만졌더니 털이 코에 들어가가지고 간지러워 죽겠다. 자, 공통 부분이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되는 모든 식에서 공통 부분이 있으면 동일한 방법이에요. 치환을 하는 거예요. 왜? 단순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치환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공통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치환해서 전개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한다. 이 방법을 쓰는 거고. 자, 유형 2번에 가로 2번 보세요. 가로 2번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꼴. 그치? 가로 2번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선생님이 뭐 지금 요거를 다 적으려고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지금 말로 하는데 x 플러스 a, 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이런 꼴은 적당히 이렇게 전개해가지고 공통 부분 만들어내는 거였죠. 그지? 공통 부분을 갖다 일부러 만들어내는 거였지. 적당히 전개해서. 그런 다음에 x로 치환해서 인수분해하는 형태. 그러면 유형 3번 봅시다. 선생님 요거를 자 이거를 지금 쌤이 저기 영상을 띄워가지고 공유해가지고 화면 공유할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 자, 잠시만 화면 공유로 바꾸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자가 많아가지고. 자, 지금 화면 보입니까? 자, 이렇게 보는 게 지금 쌤이 턱이 보이니까 화면을 좀 끄고 이렇게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좀 이걸 바꿨어요. 그냥 말이 많아. 자, 봅시다. 공통 부분이 있는 거는 공통 부분을 한 문자로 치환해서 전개한 후 인수분해를 한다. 그지? 그런 거는 우리는 보통 한 문자를 x로 두기도 하고 뭐 a라 두기도 합니다. 이런 거는 적당히 뭐 이렇게 묶든지 묶어서 전개하다 보면 똑같은 부분이 나옵니다. 그지? 그래서 어떤 똑같은 규칙이 이제 똑같은 예를 들어서 전개했을 때 x제곱 플러스 3x 똑같이 플러스 1 나오고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더하기 K꼴. 이런 꼴로 주어지면 얘를 X로 치환하고 얘를 X로 치환해서 하는 유형. 그래서 유형을 판단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알겠죠? 자, 그 다음 형태. 자, 요거 중요하죠. 요거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보기차식인데 만약에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했을 때 요런 꼴로 고쳤을 때 인수분해가 되면 치환합니다. 오케이? 인수분해가 되면 치환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한번 적어볼게요. x제곱 그래서 요런 형태가 인수분해 되는 경우가 x 4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경우는 라지 x로 치환을 하게 되면 라지 x제곱 플러스 4 라지 x 플러스 3 이래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렇게 되면 얘가 x 플러스 3,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다시 x제곱 플러스 3, x제곱 플러스 1로 인수분해를 끝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능한 것들, 인수분해가 가능한 것들은 이렇게 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아이들. 자,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그 밑에 바로 2번 보이시죠? 바로 2번에서 보면 적당히 분리해서 합차공식꼴로 만든다라고 돼 있어요. 적당히 분리해서 합차공식꼴로 만드는데 만약에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런 형태는 x 4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25처럼 이런 거를 갖다가 라지 x로 치환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 하면 라지 x제곱 마이너스 6 라지 x 플러스 25 인수분해 됩니까 이거? 안 되죠 인수분해. 아 그럼 이 방법 아니다 이거 맞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는 거거든. 그럼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선생님이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x 최고차하고 상수함만 갖고 오라 이 말이다. 최고차하고 상수함만 갖고 오라. 그지? 최고차하고 상수함 갖고 왔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최고차하고 상수함만 묶어냈다고 치자. 그러면 x 4제곱에다가 더하기 25를 해줍니다. 그런데 얘도 완전제곱식이 되게 하려 그러면 얘는 10x제곱이 있으면 돼요. 맞죠? 그지? 10x제곱이 있어야 되는데 플러스 10x제곱 갖고 올지 마이너스 10x제곱 갖고 올지 고민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요. 플러스 10x제곱 갖고 옵니다. 플러스 10x제곱. 왜? 그러면 뒤에 마이너스 16x제곱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제곱식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마이너스 x제곱, 10x, 마이너스 10x제곱을 갖고 온다면 이쪽 파트에 잘 보이게 다시 마이너스 10x제곱을 만약에 적게 된다면 원래 마이너스 6x가 되기 위해서는 플러스 4x제곱이 돼요. 플러스 4x제곱이 되면 너희들이 제곱식을 합차공식꼴로 못 고쳐요. 그래서 그 기준은 뭐냐 하면 이쪽 파트가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고요. 얘가 제곱식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식을 이렇게 고쳐서 얘는 x제곱에 더하기 5의 전체 제곱으로 바꾸고 뒤에 거는 4x의 전체 제곱이 되게 바꿀 겁니다. 이제 바로 또 옆에 와서 또 온다 또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뒤에 보면 10번 문제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보기차식이라고 무조건 치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 고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로 변형을 시켜야 되는 게 있을 수 있다. 그게 어떻게 치환했을 때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이렇게 고친다.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럼 다음 자 여러 개 문제를 포함한 식의 인수분해. 자 무조건 이거는 정말 자주 나오는 형식이고 식이 굉장히 긴 경우 고로 항이 5개 이상입니다. 항이 5개 이상인 경우에 이제 요거 방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차수가 여러 개의 문자가 있기 때문에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린 자수는 정리한다.
그러면 차수가 같으면 어느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부분 묻거나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한다. 공식 이용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그대로 이제 그 구조를 이용해서 인수분해 할 건데 이 문제를 보면 자 11번 보세요. 11번. 11번 보세요. 11번이 M보다 더 크다 그랬는데. 무조건 말 11번 말고 다른 거는 22번 같은 경우도 그러한 유형이죠. 또 2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험지를 보면 21번도 XY 문자가 두 가지가 있고 내림차순 정리할 건데 X, Y는 2차라서 똑같기 때문에 21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X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시면 될 거고 22번도 XY 두 문자가 있고 항이 5개 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수가 낮은 문자 없어요. 그냥 X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런 방법이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따가 문제를 풀어보고 난 다음 이 문제 푸는 것도 이제 해보게 되면 뭐 선생님 이미 뭐 쌤도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다음요. 요거는 중3 때도 이 문제 풀어봤어요.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뭐다?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하는데?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선생님이 이 문제의 인수분해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가장 낮은 차수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수분해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다음 유형. 자, 무슨 이거를 다음 유형 5번입니다.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자,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는 선생님이 아까도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고 근데 누구를 집어넣었을 때 0될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 누구라는 그 대상, 그 누구 알파는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라 fx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분의 fx의 상수항의 약수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붙어야 되니까 이것은 꽤 많은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그 해를 찾을 건데 조립제법 해가지고 만약에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1 뭐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얼굴에 주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다. 플러스 x 이렇게 하면 0이 안 되잖아. 그치? 마이너스 1 이렇게 됐다. x 얼마 집어넣었을 때 0 됩니까? 1 집어넣으면 0 되죠. 그죠? 그죠? 이 식이 x에 1 집어넣으면 0 되죠. 그런 거 찾는 거예요. 그게 인수정리예요. x에 뭘 집어넣었을 때 0이 될까? 이걸 고민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최고차항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로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거. 그래서 너희들이 조립제법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3까지도 잘 안 갑니다. 어지간해서는. 그 다음부터는 물론 더 큰 숫자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바로 적용을 가능하게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고 이런 최고차항의 약수 중에서 이거 뭐 진도 나갈 때 뭐 플러스 8이 최소인수가 있었는데 좀 너무 심한 것 같고 거기까지 가기가 쉽진 않잖아. 그지? 해봤자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분에 상수항의 개수의 약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니까 그 개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지? 어지간하면 풀마 1, 풀마 2 안에서 해결하게 될 겁니다. 플러스 3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럼 문제 상황에 맞게 다른 거고.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fx를 x-알파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하면 나눴을 때 몫을 qx 그러면 fx는 x 빼기 알파의 몫 qx 나머지가 없는 거지. x 빼기 알파가 인수라면 그지? 나머지가 0인 거니까 몫이다가 그럼 A는 BQ식으로 그냥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QX가 더 이상 인수분해 되지 않을 때까지 인수분해 한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갖다가 지금 인수정리를 이용해 가지고 처리를 했다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그러면 fx는 뭐를 갖고 있다 그랬지, 스님이? x-알파를 갖고 있단 말이지. 또 그 다음에 f 베타도 만약에 0이 되더라. 그럼 x-베타도 갖고 있네.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갖고 오면 되는 겁니다. 최고로 x에 뭘 집어넣었을 때 0 될까? 너희들이 보는 다항식은 4차 이상이 잘 안 넘어갑니다. 해봤자 4차 정도까지 인수분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x에 뭘 집어넣었을 때 0 될지 적당한 값은 그 적당한 값 아무거나가 아니라 바로 얘입니다. 알겠죠? fx의 최고차계 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그 숫자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되는데 문제에 조금 정황상 얘가 될 수 있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어지간히 해결될 수 있게 문제가 나올 겁니다. 왜 너무 귀찮게 3 같은 걸 넣게 돼요. 3만 넘어가도 숫자가 굉장히 커질 거 아니에요. 3차, 4차 돼버리면.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귀찮게 잘 안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자, 개수가 대칭인 4차식과 순환하는 꼴. 얘가 상반방정식에서 우리가 방정식에서 상반방정식에서 나타냈던 그 식이죠. 자, 그러면 이 상반방정식의 형태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적용을 했냐. x제곱으로 묶은 후라고 했어요. 상반방정식은 x제곱으로 나누거든. 상반방정식은. 그지? 근데 얘는 방정식이 아니라서 식을 x제곱으로 묶어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x 4제곱 그지? 그 다음에 플러스 2x 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x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생기네요. 이런 식을 인수분해하래. 그러면 선생님 지금 숫자 마음대로 막 적었는데 인수분해 안 될 수도 있대. 일단 이 룰을 갖다가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제곱으로 묶어라 이 말이잖아. 그러면 얘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x분의 2 그죠? 2x 될라 그러면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지? 맞지?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형식을 x제곱하고 x제곱분의 1하고 짝 지어주고 그 다음에 2x하고 x분의 2하고 2 묶어내가지고 짝 지어줘서 식을 적어줄 겁니다. 자, 어떻게? 요렇게. 자, x제곱에 얘는 초록색 동그라미를 찾는 거는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적어주면 곱셈공식 변형으로 바꿔줄 수 있겠고 파란색으로 친 거는 2배의 x 플러스 x분의 1입니다. 그래서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 여기 숫자만 바꿔버리면 인수분해 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지금 숫자가 조금 인수분해 안 되는 식으로 바꿨는데 형식은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숫자 한번 바꿔볼게. 너희들은 뭐 필기할 건 아니니까 숫자를 갖다 다른 숫자로 한번 바꿔볼게요. 얘가 3이 되고 얘가 2가 되면 되겠네. 아 잠깐만 x 플러스 x 마이너스 2니까 이게 3이 되고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1 되니까 얘가 4가 플러스 상수만 4면 되면 됩니다. 자, 상수만 4면 되면 됩니다. 요것만 4면 되면 돼. 그럼 요게 4가 된다는 거지. 그럼 요게 4만 되면 인수분해 되게 됩니다. 오케이? 진짜. 그렇게 해서 인수분해 하면 돼요. 나중에 여기에서 지금 진행은 더 이상 안 했지만 쌤이 인수분해 되게 만들어준 식이 뭐 이런 형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곱셈공식 얘를 곱셈공식 변형하면 요리 될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x제곱에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빼기 2니까 빼기 2는 저기 뒤에 가서 더하기 2가 될 것이고 얘는 더하기 3배의 x 플러스 x분의 1이니까 얘 인수분해제죠. 이걸 라지 x로 치환하면 맞지? 그지? 그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요게 상반방정식의 형식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라 가지고 상반방정식은 x제곱으로 나눴고 얘는 방정식이 아니니까 x제곱으로 묶어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요런 문제가 지금 요런 유형이 있어서 선생님이 근데 지금 뒤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선생님이 체크는 아직 안 해봤어요. 상반방정식은 상반방정식의 형식으로 인수분해하는 거는 진짜 상반방정식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여기서는 인수분해할 때는 너희 문제집에는 꼭 있습니다. 센 풀고 하다 보면 나오니까 그때 학습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유형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유형입니다. 인수분해를 이용한 삼각형의 모양 판단. 자, 요거는 자, 세변의 길이가 ABC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ABC에 관한 관계식을 만들어야 돼. 왜냐하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냐, 도대체 어떤 삼각형이냐는 걸 판단하려고 그러면 세변의 길이가 어떤 식으로 관계가 있느냐, 길이를 보는 건데 ABC가 만약에 다 똑같으면 정삼각형, A랑 B, B랑 C, C랑 A랑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 아니면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하면 직각삼각형이 되겠지. 맞지?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이 이제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는 그런 문제가 제일 뒷변에 이제 문제가 몇 개가 주로 있어요. 유형 중에서 그거 뭐고 20번 같은 거. 그래서 문자가 여러 개고 항이 여러 개 있으니까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오늘은 지금 단순하게 전부 다 인수분해 파트 오늘 복습을 하고 있는데 인수분해는 선생님은 안 어려운데 너희들은 어려울까?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인수분해 잘 못하겠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 자, 그 말은 공부를 더럽게 안 했다는 뜻이에요. 진짜야. 방정식을 풀어제낄 아이들이 인수분해를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 맞지? 앞으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도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 인수분해를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유형을 갖다가 살펴봤는데 자,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볼 것이고 너희들이 그 유형에 입각해서 너희들이 이거는 치환하는 거, 이거는 치환 안 하고 최고차하고 상수 묶어서 만든 제곱식 만드는 거, 이거는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 그걸 보자마자 바로 판단이 서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한참 고민하면 되는 게 아니고 딱 보면 이거는 뭐 하는 거, 이거는 뭐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센을 자꾸 풀어보는 겁니다. 센을 자꾸 풀어보다 보면 이거는 이거였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야. 왜? 이유는까지 설명이 다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센 숙제를 갖다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숙제하다가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선생님 카톡으로 질문해야 됩니다. 만약에 새벽이 늦었어. 그러면 이거 모르는데 내일 물어봐야지. 그러지 말고 그냥 그 새벽에 그냥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놓고 자요. 선생님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가르쳐 줄 테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알겠죠? 오케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선생님 새벽에 문자 보내서 죄송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선생님은 새벽 늦게까지도 잘 있고 선생님 보통 3시 다 돼가 자고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뭐 바빠서 못 본다든지 아니면 선생님 자고 있어서 못 본다든지 그런 일이 아니고서는 질문 받아줄 테니까 그래서 카톡으로 꼭 질문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문제 질문을 했을 때 아주 쉬운 유형이면 힌트만 줍니다. 진짜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동영상으로 찍어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그냥 풀이 과정만 적당히 이제 풀어나가는 방법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라면 선생님이 손으로 다 써가지고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풀면서 모르는 거 꼭 질문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질문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받은 친구들은 그거를 절대 한 번만 풀어봐서는 내 거 안 됩니다. 한 4번, 5번 풀어봐야지 내 거 됩니다. 나중에 다시 물어보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현명한 거죠. 이어서 한 번 풀어보고 이해했다. 3번, 4번 풀어보는데 10분 안 걸립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걸 한 번 풀어보고 나중에 까먹어서 다시 또 고민하고 다시 또 질문하고 다시 또 해답 듣고 그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게 될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나면 꼭 4, 5번 풀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 4번, 5번 그냥 계속 푸는 거야.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거의 외우다시피 할 때까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어,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걸 빨리빨리 풀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하는 거야. 자, 너희들은 지금 선생님 얼굴이 안 보이지만 나는 너희들 얼굴 보면서 수업하고 있거든. 선생님 얼굴 보면서 난 너희들 얼굴 다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너희 얼굴 보면서 수업하고 있으니까 책상 앞에 수학쌤이 있다. 내 책상 앞에 그 책장 안에 그 책과 책 사이에 인터스텔라처럼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얘들아 지금 계속 이렇게 쌤 벽 안에서 너희들한테 감을 지르고 있단 말이야 지금. 인터스텔라 봤죠?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세요. 가끔 혼자 공부할 때도 저 벽 사이에서 선생님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수도 있지. 그지? 자,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따가 문제 풀고 1시간 뒤에 만나겠습니다. 안녕.